카메라가 꺼진 뒤 스튜디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방송으로 나간 장면에서는 오라트의 짜릿한 순간, 환호하는 관객, 울먹이는 마스터들의 얼굴만이 남았지만 그 뒤편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다.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한 스태프들, 대기실로 돌아와 끝내 눈물을 터뜨린 동료 참가자들, 그리고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가 휴대폰을 꼭 쥐고 서 있던 한 여가수. 그 여가수의 이름이 바로 여뮤리였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그 무대에서 모두가 울었을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질문은 방향을 틀었다. 도대체 카메라 밖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미스트로 살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걸까? 최장암 말기 어머니 위중설, 그 소문이 진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과장일까? 사실 여뮤리를 둘러싼 눈물의 서사는 단 한 해, 단 하나의 무대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1993년 9월 5일 충북 보은에서 태어난 그녀의 인생은 어릴 적부터 늘 잘한다는 말과 함께였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따라붙어 있었다. 모범생, 수재, 금상, 콩쿠르, 장학생. 사람들의 기억 속 여뮤리는 늘 반듯하고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다. 고등학생 때 이미 성악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에 진학해 오페라 무대에 오르며 누가 봐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다. 대전 예술의 전당, 청주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장에 이름을 올릴 때마다 주변에서는 말했다. 이 길로만 가도 평생 먹고 산다. 굳이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여뮤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자라났다. 노래는 하는데 누군가의 오늘을 바꾸고 있다는 실감이 들지 않았다. 꽉 들어찬 공연장, 정교하게 짜인 클래식 무대, 규칙과 형식 속에서 완벽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분명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이상하게도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늘어났다. 마치 남이 잘 꾸며놓은 옷을 대신 입고 있는 느낌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멀리서 바라보게 된 세계가 트로트였다. 처음 트로트를 들었을 때 여뮤리는 묘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악보에 적히지 않는 숨소리, 박자 안에 들어오지 않는 울음, 기교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는 흔들림. 성악에서는 철저히 배제해야 했던 것들이 트로트에서는 오히려 곡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정제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망가져도 괜찮은, 무너져도 괜찮은, 그럼에도 끝까지 버티는 삶의 소리가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여뮤리는 깨닫게 된다. 자기가 진짜 부르고 싶었던 건 바로 그 삶의 소리였다는 것을. 문제는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고 해서 현실이 쉽게 따라와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성악과 트로트는 같은 노래가 아니라 사실상 다른 종목에 가까운 세계다. 호흡의 위치, 공명의 방향, 감정 처리 방식 모두가 정반대에 가깝다. 성악이 마치 반듯하게 다듬어진 서양식 정원이라면 트로트는 돌뿌리가 튀어나와 있고 갑자기 비탈길이 나타나며 예측 불가한 골목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산길과도 같다. 여뮤리가 처음 트로트를 불렀을 때 돌아온 반응은 잔인할 만큼 냉정했다. 잘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부르지? 너무 성악 같다. 노래를 잘하는 건 알겠는데 가슴이 덜 때린다. 그 혹평의 집약판이 바로 미스트로 3였다. 뛰어난 음정과 고음에도 불구하고 성악 창법을 억지로 눌러놓은 느낌, 트로트를 몸에 걸치기만 한 무대라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최종 11위. 숫자로만 보면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니었지만 여뮤리에게 그 순위는 이상하게도 멈춤처럼 느껴졌다. 꿈과 현실이 어중간하게 맞닿은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도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여뮤리는 그때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된다. 내가 진짜 부족했던 게 뭐였을까? 나는 도대체 이 장르를 택했을까?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간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었다. 특히 어머니는 여뮤리 인생에서 늘 가장 가까운 관객이자 가장 잔인할 만큼 솔직한 조언자였다. 성악 전공을 반대하지도 트로트 도전을 말리지도 않았지만 그 대신 한 문장만은 반복해서 말했다. 노래는 무대에서 살아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숨쉬는 노래를 해야 한다. 이 한마디는 언뜻 들으면 당연한 말 같지만 여뮤리에게는 운명을 바꾸는 문장이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인 성악가의 길 대신 불확실한 트로트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만든 결정적인 촉이 바로 그 말이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미스트롯 사제도전의 문 앞에 다시 선 순간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어머니가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 방송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던 그 고백,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단순한 자막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 집보다 병원이 더 익숙해진 일상, 앞으로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냉혹한 의료진의 설명.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여뮤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집혔다. 이런 현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대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뮤리가 내린 선택은 정반대였다. 더 늦기 전에 엄마에게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녀가 미스트롯사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였다. 경연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다는 각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을 선택했을 때 일부 시청자들은 의아해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곡을, 왜 굳이 이 노래를. 하지만 곡의 첫 마디가 나가는 순간 많은 이들이 그 의문을 조용히 내려놓게 된다. 담담하게 깔리는 낮은음, 억지로 울지 않는데도 스며드는 슬픔, 성악의 흔적을 일부러 지워낸 듯한 하지만 결코 허술하지 않은 발성. 이건 감탄을 끌어내기 위한 기술과 시도, 점수를 노린 영리한 선택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을 떠올리며 딸이 마지막으로 부르는 편지 같은 노래였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애써 눈물을 참던 사람들도 녹화가 끝난 뒤에는 하나둘 고개를 돌려 숨죽여 울었다. 동료 참가자들은 말없이 어깨를 토닥였고 일부 스태프는 모니터를 향해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청자 게시판과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문장이 줄줄이 올라왔다. 이건 경연이 아니라 인생 고백이었다. 점수로 재단할 수 없는 무대였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렇게까지 간절한 무대를 보여준 여뮤리가 왜 미스트롯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차라는 단어를 둘러싼 시청자들의 감정이다. 사람들은 단지 출연 여부를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 뒤에 숨은 눈물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도대체 어떤 사정이었기에 한 번뿐인 기회를 걸고 다시 오른 무대를 뒤로하고 카메라 밖으로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방송 이후 여뮤리를 둘러싼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일부 팬들은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더라, 병원에서 더는 시간을 미룰 수 없다고 했다더라 같은 말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누군가는 이제는 차라리 무대를 포기하고 엄마 곁에 있는 게 맞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온 도전을 쉽게 접기에는 너무 아까운 실력이라며 복잡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 사이 하나의 문장이 조용히 떠올랐다. 카메라 방문물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무대의 끝이 곧 그녀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최장암 말기 어머니 위중설의 진실은 어쩌면 숫자나 의학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가 건넨 차가운 한마디, 병실 복도에서 혼자 흘린 눈물, 새벽마다 울리는 휴대폰 알람에 맞춰 병원과 연습실을 오갔을 젊은 가수의 발걸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여뮤리 본인뿐일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그녀가 선택한 길 어느 쪽에도 도망이라는 두 글자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무대를 선택했다면 그건 엄마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기 때문이고, 무대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면 그건 엄마 곁을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카메라가 꺼진 뒤 스튜디오를 먼저 떠난 것은 시청자들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여뮤리였다. 조용히 인사를 나눈 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병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무대를 엄마가 봤다면 뭐라고 말해줬을까. 아마도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듯 가장 먼저 노래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무 예뻤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을 것이다. 엄마는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 편이야. 미스트롯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 트로트 가수 여뮤리, 성악 전공자 여뮤리, 그리고 어느 중병 어머니의 딸 여뮤리. 이 세 가지 얼굴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해와 공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녀가 미스트롯 4무대에서 보여준 노래는 단지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래도록 회자될 기록이자 증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조금 달라져야 한다. 왜 떠났느냐가 아니라 그 무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느냐로. 카메라 박눈물의 이유를 샅샅이 파헤치는 대신 그 눈물이 만들어낸 울림을 기억하는 것. 최장한 말기 어머니 위중설의 잔혹한 문장을 되풀이하는 대신 그 앞에서 노래로 버티려 했던 한 딸의 용기를 떠올리는 것. 미스트롯사에서 여뮤리는 단순히 곡 한 곡을 부르고 사라진 참가자가 아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라면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 마음속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다. 언젠가 또 다른 무대에서 또 다른 노래로 돌아올지 혹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인생을 이어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미 한번 자신의 삶을 노래로 불러낸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 카메라 박눈물의 이유를 모두 알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그 눈물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무대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언젠가 또 다른 방송의 자막 한 줄로 혹은 조용한 소셜미디어의 짧은 글로 여뮤리 다시 무대에 서다 라는 소식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아, 그럼 그렇지. 그날 그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구나.